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직접 만나 분노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 이음카드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천 이음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부평 남부체육센터 건립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2022년 3월 완공 예정입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노조는 공단 측에게도 업무에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역화폐 인천 이음카드가 인기인데요. 6% 캐시백 혜택에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 인천 이음카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본격적으로 선을 보인 인천 이음카드. 인천 지역 중소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사용 금액의 6%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줘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3,400명이었던 인천 이음카드 가입자 수는 7월 현재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 시민 4명 중 1명이 인천 이음카드를 사용하는 셈입니다. 결제액도 발행 7개월 만에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 골목 상권의 매출도 늘었습니다. 인천 지역 슈퍼마켓의 공산품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인천 이음카드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인천 이음카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인천시는 이음카드의 월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현금 유통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캐시백 혜택이 집중되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인천 이음카드로 월 200만 원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은 전체 사용자의 1%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사용한 결제액은 전체 결제액의 12.24%를 차지했습니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종에서 사용할 경우 캐시백 혜택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이런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들을 계속 강구를 해 나갈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정책관 내에도 하반기에는 이제 그동안에는 전담팀도 없었는데 우리가 하반기에는 전담팀도 꾸려서 이런 정책 기능들을 좀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인천시는 개선안을 8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개통 지연 사태를 두고 연일 집회를 열며 김포시와 국토부 그리고 관련 기관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익감사까지 청구했는데요. 주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커진 이유 뭘까요? 이세진 기자가 신도시 주민들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이달 들어 김포에서 2번의 대규모 주말 집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인데요. 주민들은 집회와 성명서에 그치지 않고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커진 이유 왜일까요? 오늘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제 옆에 이번 집회를 주최한 한강신도시 총연합회 관계자분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일단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예, 한강신도시 총연합회장 김청기고요. 네, 저는 한강신도시 총연합회에서 기획국장 맡고 있는 조의연입니다. 네, 지난 주말이었죠. 그 구례동 첫 집회에 이어서 사우동에서 또 2번째 집회가 있었습니다. 꽤 많은 시민들이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좀 내고 있는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가요? 집회 전날도 또 이제 비가 좀 많이 온 상황이라 좀 출퇴근 시간에도 좀 문제가 좀 많아서 좀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지, 빨리 뭐 문제가 없으니까 빨리 개통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가 많이 높았던 거죠. 그 첫 번째 집회 때는 이 개통 지연 사태 책임을 지고 김포시 선출직 전원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분들이 어차피 시민들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됐으니까 그 모든 뭐 어느 특정 어느 한 분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김포시 전체인 선출직을 일단은 다 이제 그 사퇴하라는 이런 식으로 일단 집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3차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뭐 김포시 선출직 전원 사퇴뿐만 아니라 국토부에도 또 책임이 있다, 책임을 물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국토부에서 김포시한테 44개의 항목, 시운전 항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최초에는 승차감이라는 항목이 없었죠. 비고 안에 들어 있었던 이제 단순한 항목 외의 수준이었는데 이게 진동이 발생하니까 승차감을 정식 항목에 나중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3.65의 수치가 2.5보다 높다. 그리고 그 정도 수치면 시민들이 뭐 멀미가 날 정도고 뭐 신문도 못 보고 뭐 아무것도 못 한다. 정말 위험한 숫자다라고 나와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국토부 자료에 보면 승차감이 4.0 미만은 양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호로 분류되어 있는 수치가 왜 이쪽에서는 말이 안 맞냐? 최초에 승차감이 항목이 없었던 걸 나중에 넣은 것도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갑질이지만 이거 나와 있는 것도 양호로 버젓이 나와 있는 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또 하청업자는 그런 얘기를 또 3.65는 너무 구토가 날 정도다, 멀미가 날 정도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거 그냥 개통을 연기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 아니냐. 김포 시민들이 이번 이 개통 지연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집회를 하고 또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할 정도로 분노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한 번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때도 집회는 없었습니다. 1차 개통 연기 때는. 그리고 이번 2차 때는 정말 누구나 다 믿고 있었고 6월 말까지만 해도 개통된다라고 확답을 하고 계셨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 불과 한 보름 정도 남겨놓고 안 된다고 그러니 시민들이 정말로 믿음에 대한 배신이 컸고 이것이 이제 시민들을 거리로 분노에 의해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또 우리가 감사원까지 청구서를 들고 가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뭐 지금 그 전철을 논의하고 그 12년이나 뭐 그때부터도 뭐 조기 개통 뭐 얘기하면서 그런 비용이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불했던 교통 분담금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설치를 하는 건 이제 공사를 하는 건데 그 비용에 대해서 뭐 계산을 하자면은 지금 거의 뭐 9년 뭐 10년 정도 됐는데 그 비용을 뭐 솔직히 이자 비용을 따지면 엄청날 거고 만약에 그거보다 빨리 개통이 됐다면은 뭐 남들은 뭐 삶의 이런 뭐 영위나 그리고 이제 뭐 정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사고나 뭐 이런 부분을 다 손해배상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비용이 엄청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이제 개통 지연 사태 이후에 김포시에서는 이제 TF를 꾸렸고 또 대기관인 김포시 의회에서는 조사 특위를 꾸렸습니다.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과거에 있는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그런 거를 꾸리는 거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이제 빨리 그거를 좀 똘똘 뭉쳐가지고 국토부가 됐든 뭐 국토부 뭐 장관님을 만나든 뭐 어떻게든 해서 빨리 해결을 하는 방법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 과거에 연연하고 있을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개통하고 나서도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도시철도 개통 지연이 2차례 지금 반복된 상황이고 시민들이 김포시에 느끼는 어떤 신뢰가 상당히 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포시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시점에서는 일단은 도시철도를 최대한 빨리 개통을 하는 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뭐 조사 특위니 뭐니 이런 거 다 좋은데 말 그대로 이게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는 도시철도가 지금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으니 빨리 이런 정치적인 이슈나 아니면 또 그 외에 다른 억압에 의해서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지연시키지 말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정상 개통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강신도시 총연합회 관계자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현장을 살펴보는 온라인 콘텐츠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앞서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한강신도시 총연합회 측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지역 곳곳의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이 개통 지연에 대한 입장과 현상을 물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들께 김포 골드라인의 개통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될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네, 저는 지금 김포도시철도 구례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개통이 지연되면서 문이 굳게 닫힌 상황인데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 27일 개통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7시 30분. 네, 시민들은 출근을 위해 이곳 구례역 앞 버스 정류장을 찾았는데요. 길게 줄을 선 모습입니다. 보다 편한 출퇴근길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도시철도 개통 연기 소식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에 좌석버스인데 자리 없어요. 자리가 없다고요? 네. 서서 가는 사람 많아요 아침에. 시간 맞추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서 가야 되고. 네. 좌석버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실망도 많이 좀 있으셨나요? 이번에 개통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연됐나요? 저 다음 주에 오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몰랐네. 저 지금 알았네요. 아, 그랬어요? 네. 7월 달도 제가 알기로는 연기한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었는데. 맞습니다. 또 연기예요? 그럼 12월 달에도 뭐 운행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네. 다음 주부터는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될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제 날짜에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게 한 번 먹고 두 번 틀리게 된 거잖아요. 갖고 있었던 그게 있잖아요, 계획이. 왜냐면 뭐 집도 일로 이사 온 사람도 있어요. 개통 시기에 맞춰서.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속상해하고. 근데 그게 지금 작년에 될 걸 올해 되고 또 내년까지 넘어간다는 두 달이 아니라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부조리가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해요. 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은 1인 시위도 시작을 한 상황인데요. 그럼 1인 시위에 나선 시민과 직접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J 헬로 김포방송에서 나왔는데요. 1인 시위 관련해서 좀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1인 시위에 나설 정도로 시민들이 분노한 궁극적인 이유가 어딘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요. 약속이 하나도 안 지켜져서 그렇죠. 저는 사실 지하철이 그렇게 큰 목적이나 뭐 활용도에서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김포시에 살고 있는 사람의 약속이잖아요. 저는 신도시 쪽에서는 분담금도 1,200세대당 이렇게 내고 왔다는데 저희는 여기 바로 앞에 살아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공약을 했기 때문에 쏟아졌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안 지키면 이제 지금 12월이라면 또 언제 더 미뤄질지도 모르고 이렇게 엉성하게 일들을 진행했었나. 근데 이렇게까지 계속 미루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내걸었던 공약, 그러니까 말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데서 오는 이런 행정상의 불신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이 1인 시위를 제가 듣기로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촉발이 돼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거 나서시는 시민분들은 어떻게 순서를 정하고 어떻게 정하고? 그냥 자원했어요. 그냥 자원? 네, 무조건 그냥 제가 언제쯤 시간이 괜찮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가서 하시고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라서 스케줄이 따로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김포 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김포 도시철도 개통 지연이 지역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일각에서는 개통 지연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포 도시철도 개통 지연이 지역에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먼저 도시철도 개통 지연 발표가 났는데 부동산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당장으로서 효과적인 부동산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오히려 그 도시철도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받던 기대 효과가 결국 부동산에 좋은 영향으로 미칠 거라는 기대를 했던 거지. 현 상태는 그저 고압 관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 개통 연장 때문에 뭐 어떤 좀 큰 타격을 받았다는 이런 입장들의 이야기도 주민들이 좀 하시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떤 배경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전혀 뭐 아주 영향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 또 주택의 그 경기는 그 특히 교통 인프라에 차지하는 영향이 커요. 사실은 이번 7월달에 개통했더라면 그 어려웠던 그 아파트 경기, 즉 뭐 김포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 경기들이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은 어떤 그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영향을 받아서. 네, 지금까지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주민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불편의 기간이 늘어났다는 점. 둘째, 집행부, 즉 김포시가 시민들과의 약속을 2차례나 어겼다는 점. 주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적합한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김포도시철도를 개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자가 간다. 이재필입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유튜브에 CJ 헬로 북인천 방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가 31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부평 남부체육센터 건립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부평 남부체육센터는 경찰 종합학교 이전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수건인 만큼 부평 남부체육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 남부체육센터는 오는 2022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노조는 지난 30일 공단 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조기훈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은 일본의 안하무인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며 노조원 모두 이에 공감해 불매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단에도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양구가 올해 제25회 계양 구민의 날을 맞아 표창 후보자를 오는 8월 2일까지 접수받습니다. 포상 분야는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모범구민상, 모범시민상 등 모두 3개 분야입니다. 자랑스런 계양구민상은 사회봉사, 모범가정 등 7개 부문에서 7명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모범구민상은 근로자와 청소년, 환경미화원, 소방공무원 등 모두 10개 분야에서 10명을, 모범시민상은 동별로 1명씩을 선정해 표창합니다. 계양구는 매년 계양구민의 날에 지역민을 대상으로 표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장마는 끝이 났지만 전국 곳곳에서 갑작스런 비가 내렸는데요. 우리 지역도 목요일 오전까지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나쁨 수준으로 악화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이번 주말까지는 구름 많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 기온이 급격하게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더위에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수도권과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요.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이 낀 채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 등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춘천 31도, 청주 33도, 순천 33도, 대구 35도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에서도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